언양 지역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로 그 언양읍성, 언양시장, 언양불고기 거리, 언양성당, 오영수문학관 등 그 관광지로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언양읍성 내부가 현재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상당히 어두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고, 또한 이런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언양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양읍성 주변에 그런 불안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제 언양에서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시설물에 대한 개선은 언양읍성 주변으로 해서 그 낮은 조도, 그리고 감시 체계가 사각지대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도를 확보를 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그 안심벨을 같이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이제 지금 경관 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범죄 중심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남문의 영화루에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불안감을 낮추는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안양 자율순찰 프로그램은 언양의 문화적인 유산 이런 특징들을 조금 반영하고, 과거 조선시대에 순찰을 하던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여기서 거주하시는 주민, 외국인 거주자, 학생, 다양한 계층들이 경찰과 함께 문화역사 도시로서의 특성과 부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수도권에 있는 아마 가장 큰 공공 예술 작품들이 모여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공원입니다. 이게 관광지이기도 하면서 등산로이기면서 또는 예술공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목적을 가진 공간이다 보니까 사인이 저희들이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사인이 과잉되게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요 없는 사인은 과감하게 좀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들, 그 다음에 지역의 활성화나 또는 경관도라고 하죠. 이렇게 풍경을 좀 더 품격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정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공공에 있어서의 시설물들이 너무 오버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튀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간판들이 더 요란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좀 정원하면서도 또 관악산의 그런 모습들이나 바위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이제 기호화하거나 상징화하면서 저희들은 튀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에 정보를 넣는다. 이것이 저희들의 이제 중요한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인,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정보 체계를 투입하는 것이 50%라면 사실 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50%예요. 바로 이런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역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주민들 생각 다르고요, 보행자 생각 다르고요, 상인들 생각 다르고, 또 시나 공무원들 생각 다르고, 저 같은 전문가들의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이 타협을 이뤄가는 그 과정,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기술이고,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이제 중요한 기술이 없죠. 시흥시 어르신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치매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치매 어르신 한 분당 이 치료비가 한 2,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관점에 선정이 되었고요. 시흥 보건소 광장에 일종의 가설 시설물인데요. 그런 것들로 사계절 어르신들이 모여서 체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 자극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곳에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의 운동 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녹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마당이라고 하는 광장이 가진 그 커뮤니티의 역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공간이 이제 가진 여러 가지 흐름,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함으로써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속 시간이 지나도 가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모델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된다면 훨씬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던 일본이나 북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치매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디자인과 결합된 활동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 1호 광장은 그 이름처럼 그 서귀포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광장입니다. 1970년대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광장이 만들어졌고, 서귀포시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위치적으로 서귀포시 중심에 있기도 하고, 또 서귀포시의 관문이고, 교통으로도 중심축에 있어서 중심 교통광장이기도 한데요. 1호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개의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약 33,000대 이상의 차량들이 이제 이 1호 광장을 경유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에서 1호 광장이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아주 오명이 붙었습니다. 공공 디자인의 어떤 관점에서 이 교통사고의 문제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이 원래 시작점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워낙에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이게 교통시설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그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요. 쌓인 물도 너무 많이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광장의 경관이나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차량의 그 통행에 혼란을 주는 그런 사인 시스템이 몇 가지 있는데, 교차로 신호 체계가 현장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현황에 맞도록 그 표지판을 새로 고칠 겁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이렇게 한전 배점반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량에서 이제 그 대기하는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뭐 사고가 난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한전이랑 같이 협의해서 배전반을 좀 뒤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번에 진행할 겁니다. 1호 광장 내에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과 나무 그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포함해서 이번 공행공사업의 1호 광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공성과 이 쾌적성이 회복된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 방향이 되겠습니다. 완도군이 완도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석거리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완도의 아름다운 경관이 내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인데요. 완도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거쳐가야 되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 이 마을이 개발이 안 되고 못 살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비석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도 전체에서 보면은 여기가 가장 전망이 좋기도 하지만은 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여기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경사도 있고 또 안전성에 펜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전상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관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경관을 또 형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와 가지고 마을이 좀 활성화되고 에너지가 있는 마을로 바뀌면서 주민들도 그런 젊은이들과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서 좀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실 때 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난간에 손잡이 부분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펜스가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팽나무가 하나 크게 있는데 팽나무 주변으로 쉼터도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또 쉬어갈 수 있도록 전망 공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민이 스스로가 운영하면서 마을을 돌볼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도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포함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여기는 캄캄하고 좀 어둡기 때문에 야간에 주민들 안전사고라든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도 밝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야간 경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체 색채 개선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비석거리가 완도 전체 경관 개선의 시작 부문으로 출발을 해서 이 앞쪽에 도시 재생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도 부문에 관광지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사업이 잘 되는 게 완도 전체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이 그 익산역 중심으로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익산역이 호남선의 그 환승역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익산역 중심으로 중요한 장소가 또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거리가 바로 역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익산역에서 한 2, 3분 정도만 걸어오면 바로 중앙시장이라는 그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중앙시장은 구도심이 좀 쇠락해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전통 시장으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편의시설인 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열악한 공간적 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찾아가더라도 주차장에 굉장히 협소한 출입구와 그리고 부정형적인 어떤 지금 그 대지의 윤곽, 이 중앙시장이라는 장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좀 그 배후 지역에 거점 장소로서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이라는 게 단순한 그 차량을 주정차해 놓는다는 그 공간 이상의, 그 장소 이상의 뭐 지역 생활 문화가 좀 모이는 거점으로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주차장의 물리적 환경과 그다음 주차장의 운영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진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광장형 주차장을 저희가 먼저 영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광장형 주차장에서는 고강도 그 시멘트 블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 바닥에 영역의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그 주차장에 전통시장과 연계된 축제가 일어난다면 이 광장형 주차장 그 영역을 통해서 그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이벤트 배치 같은 것도 또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장 한쪽에 면해져 있는 옹벽 구간인데요.
자연 친화형 주차장으로 좀 조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콘크리트의 어떤 물성과 좀 대비가 되는 어떤 목재 패널 같은 것들로 좀 따뜻한 느낌을 좀 주려고 했던 거죠. 주차장과 시장 진입 이 두 가지 레벨이 서로 다른데 그 다른 레벨을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고요. 이 계단식 광장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행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했습니다. 중앙시장을 시범적으로 조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조성이 되는 익산시 공영주차장은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갖고 있는 디자인 매뉴얼을 좀 따라가면서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상징으로서 좀 익산에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앞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도 그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덕풍초등학교의 안전 관련된 걸로 약간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문의 위치가 삼거리의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때 보면 그 출근 차량하고 이렇게 많이 엉켜서 그 교통 혼잡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요. 하교 때는 학원 차량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차량 대기 문제, 그것 때문에 역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공사 관련된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 트럭이 조금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다든지 안전하게 그 시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덕풍초등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게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안에서 보는 그 욕구가 뭔지를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학생들 의견을 이제 알고 싶어서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그랬습니다. 새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가 학교 정문이구나 라는 게 인지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근처에 운전하고 가신 분들도 학교 앞이니까 속도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러한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정문과 후문이 그렇게 구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차량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인도가 확보가 되고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인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가로등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색깔 톤을 맞췄습니다. 이게 각자 색깔이 다 다르고 그러면 요소가 많아서 되게 어지럽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너무 장식적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설명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볼 때는 신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